개발 이후 거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어.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준다는 게 좀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예, 반갑습니다. 할타입니다. 예,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뭐 2편을 방송했는데 나름 허접한 내용 그렇게 아주 좋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럼 오늘도 부산 부동산 한번 핥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부산의 과거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최근 5년간의 기준을 보고 과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됐으니 살까? 말까? 막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거 내가 살려고 하는데 호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의 아파트 가격 5년간의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약간 좀 깔끔해졌죠, 양식이. 저번에 1편, 2편을 올렸는데 이 WD가 너무 촌스럽다고 우리 뭐 채널의 퀄리티가 떨어지니만이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좀 바꿨습니다. 점점 하면 할수록 좀 더 깔끔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양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좋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4년 9월에 장전애매한 분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양권이 핫해지면 잠잠했던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핫해지는, 분위기가 올라가는 시작이 분양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전애매한 분양 이후로 많은 분양권들이 분양을 하고, 그때 뭐 대연 SK뷰 힐스나 명륜자이나 뭐 이런 아파트들 역대 뭐 최고 경쟁률을 뚫으면서 부산의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16년도 11월에 해수동 남면 부산 5구가 조정에 걸렸어요. 지난 정권 때 조정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데 지난 정권 때 조정이 걸렸고, 그리고 17년도 6월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추가로 진구랑 기장군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격이 안 꺾였어요. 계속 조정이 돼도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파리 대책이 나와버렸죠. 17년도 8월에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 이 파리 대책이 그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대책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때 작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대책을 모아서 한 방에 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부산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쭉 하락했습니다. 엄청 하락을 했죠. 여기서 주목할 게 18년도 12월에 남구, 진구, 연제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제가 되어도 하락 추세를 막지는 못했어요. 시장이 반전되는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해제가 되면 남구 그리고 뭐 진구나 연제구는 날아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았는데 예상과는 반대로 해제되고 나서도 그 다음에 19년도의 상반기 때까지 추세가 하락이었습니다. 자, 19년도 11월에 3구만 남았다가 나머지 3구도 이제 해지가 됐는데, 근데 주목하셔야 될 게 이미 9월부터, 여기 보면 9월부터 상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거의,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정도 해서 한 석 달 정도 엄청난 폭등장이었어요. 그때 실전에서도 로켓 쏘고, 실전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 로켓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머지 조정지역까지 해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엄청 활발했습니다. 이때는 서울에서도 외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투자 수요 그리고 실수요까지 이렇게 붙으면서 수요가 넘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배상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행보를 하다가 작년 4월에 전매 제한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분양권으로 전매를 못한다, 입주 때까지는 뭐 전매를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이 발표를 되니 상대적으로 입주권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이때 입주권이 굉장히 또 많이 핫했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기울기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서는 엄청난 폭등장이 작년 하반기에 일어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때는 수요가 투자, 자, 투기도 얘기하겠습니다. 투기, 실수요 전부 다 붙어버렸습니다. 임대차 3법이 발효가 되니 전세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세가 사라지니 구축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축을 팔고 신축으로 옮기시는 분, 그리고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기시는 분, 이런 실수요자들, 그리고 전세를 못 구하니 차라리 집을 사자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점점 불어나서 시장이 정말 패닉에 빠졌어요. 계속 가격을 높여도 자꾸만 사겠다 하니 물건은 또 다 걷어버리고, 물건은 없는데 수요는 막 넘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고 또 오르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11월에 조정구역으로 묶이고 12월에 나머지 기장하고 중구만 제외하고 전부 다 지정이 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살까? 말까? 계속 오르고 뭐 또 오른다, 뭐 규제 마전이 약간 횡보했다, 또 오른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쭉 상승입니다. 예, 물론 이 시기에 하락 기간이 있었죠. 파리 대책이 터지고 나서 한 100주 정도 하락 기간이 있었는데, 100주 이상이죠. 하락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오르지 않습니까? 규제 때문에 시장이 눌려져 있던 게 규제가 해지되고 하니까 폭발을 해버립니다. 부동산은 쭉 우상향이다. 다만 사더라도 입지 좋은 거를 사자. 입지 좋은 거를 사서 거주하고 있으면 조금 떨어져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른다. 그게 그동안 지금 뭐 2006년도부터의 지수를 쭉 나타낸 건데 10몇 년 동안의 일이고, 자, 그 전에 1990년대 80년대 다 비교해 보십시오. 결국 집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최소한 실거주 한 채는 눈치 보지 말고 시장 따지지 말고 그냥 입지 좋은 걸 있으면 사자, 항상 주장을 하는 거죠. 아파트 투자를 해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이밍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팔고, 그리고 주춤할 때 다시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하고, 다시 쭉 하락할 때 하나씩 매수를 해서 이때 폭등장 때 파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락할 때 사고 상승하면 팔고, 시장이 불장일 때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할 때 비싸게 팔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하면 돼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왜 오르지? 왜 안 떨어지지? 하다가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계속 기다립니다. 여기서 매수 안 하신 분들, 하다가 매수 안 하신 분들 다시 기다립니다. 그러면 조금 빠지니까 봐라, 떨어지구나. 계속 행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조금씩 올라요.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닐 거야,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야 하다가 계속 오릅니다. 뒤늦게 이렇게 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파리 대책을 맞고 한참을 떨어집니다. 계속 집을 안 산 사람들, 내 판단이 옳았다, 이제 이렇게 추락을 할 거다, 집값은 이제 폭락을 할 거다, 그렇게 하다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올라갈 때 마음이 급해서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타 네가 어떻게 그래 잘 아냐? 예, 물론 제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시장을 경험을 해보니 사람이 전부 다 열광할 때 사고, 떨어지거나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투자나 또는 실거주나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어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릴 때 이럴 때 금매로 잡아라, 입지 좋은 데를 금매로 잡아서 보유하고 있어라, 입주하시라 라고 하면 절대 안 삽니다. 오히려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냐,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른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추천해도 거의 무시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항상 이럴 때 연락이 와요. 야, 지금 아파트 시장이 너무 활발한데 어디를 사야 되냐, 이럴 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는 얘기를 하죠. 지금은 못 산다, 가봐라, 살 수가 있는지. 계좌 다 걷어버린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사라고 할 때 샀으면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할타 니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또 서울말로 너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이 방송에서 내가 뭐 투자를 뭐 얼마나 했다, 뭐 얼마를 버렸다, 버렸다 하니까 또
약간 또 사투리적인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고 가끔씩 제 영상에 보시면 뭐 팔았습니다. 뭐 팔았습니다.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살 때 이럴 때 삽니다. 저는 이럴 때 많이 사고요. 그리고 이럴 때 많이 삽니다. 딱 두 개만 그러면 이 할타TV니까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8월 2일 이때쯤에 레전드 분양권을 한 개 더 샀습니다. 레전드 분양권을 한 개 더 샀고요. 그리고 제가 수영 SK 뭐 팔았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19년 1월에 샀습니다. 19년 1월에 수영 SK 분양권을 샀어요. 그때도 여기 3구는 해지되었는데 해수동은 계속 조정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수영 SK 같은 경우는 망미동이거든요. 그 망미동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망미동이 수영구인 바람에 조정구역에 묶인 그래서 뭐 그 일대 부동산 소장님들은 너무 억울하다. 왜 이 망미동을 수영구에 있어서 조정구역으로 묶어버렸냐. 망미동은 빼줘야 된다. 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상승하던 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거의 입주 거의 직전이었는데 제가 급매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예. 저는 이럴 때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저는 사실 계속 매수를 합니다. 물건을 모읍니다. 그렇게 하고 이때 한참 핫할 때 올라갔던 호가들이 조정을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급매가 싹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씩 다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할타니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데 잡았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입지 좋은 데를 잡아라. 수용 SK를 예를 들어도 굉장히 가격이 쌌습니다. 제가 5구 타입을 잡았는데 프리미엄 포함해서 총액이 3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싸죠. 지금 뭐 수용 SK 호가나 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억이 넘어갑니다. 6억이 넘어가는데 제가 불과 19년도 1월에 3억이 안 되게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잡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또 못 잡습니다. 너무 시장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못 잡는데 할타니는 어떻게 잡았냐? 저는 입지와 가격을 봤던 거죠. 이거 너무 싸다. 그때 당시에도 주위의 신축은 5구 타입이 최소 4억 이상이었습니다. 4억 5천, 5억 그 정도의 신축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수용 SK가 망미동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조정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3억도 안 하니 언젠가는 조정이 풀릴 거고 그리고 입주를 하다 보면 이 입지에 대한 가치가 결국 드러날 거다. 여기 초품화거든요. 초품화의 브랜드의 신축에 그리고 역도 지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먼데 계속 왔다 갔다 그려 보면 역도 그렇게 안 멉니다. 가깝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잡았던 거죠. 입지를 보고 가격 흐름을 보고 그런 거를 항상 연습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제 이야기를 살짝만 좀 핥아드렸습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도 비싸고 예전에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한 10몇 년간의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쭉 우상향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이든 집을 살려고 하면 비쌉니다. 이때 살려고 해도 비싸요. 이때 살려고 하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려고 해도 나는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거의 신고가에 사야 되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옛날에 이때 쌌는데 지금 사면 내가 호구 아닌가? 아닙니다. 또 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가격이 오른 가격인데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호구가 아닌가? 아닙니다.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을 처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내가 사기 전에는 떨어졌다가 내가 사면 갑자기 확 오르고 또 내가 팔면 훅 떨어지고 그런 타이밍을 잡기를 원하는데 그런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는 고수분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언제 사야지 바닥이고 언제 사야지 꼭지인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마음먹었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집을 사려고 하면 전에 실가를 보고 이때 살걸, 그때 살걸, 그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샀으면 벌써 얼마가 올랐는데, 그때 살걸. 그때 살 것이 10년 전에도 그때 살 것이었고요. 20년 전에도 그때 살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사길 정말 잘했구나. 야, 그때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쯤 얘기를 하면 할타TV를 보고 몇몇 분들이 저 할타라는 저 사람 저 완전 부동산 업자네. 집을 사라고 너무 꼬시네. 야, 저 사기꾼이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댓글도 지새끼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 채널을 안 보시면 돼요.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자꾸 오른다라고 이렇게 약을 팔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좋은 방송들 많지 않습니까? 그 불빛 나오는 그 하우스 그런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에 맞는 방송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저도 무조건 사라 소리가 아닙니다. 집을 살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게 제가 그냥 재료만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할타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집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절대 저는 남을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한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나는 집을 안 살 거다 하시는 분한테 야, 집을 사야 된다 라고 설득할 자신이 저는 없어요. 그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같은 식구라도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 집을 무조건 사라, 땡빚을 해서 집에 엄청 무리해서라도 사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좀 망설이거나 언제 사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 제 방송을 보시고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투자나 또는 그 실거주 하시는 집을 잡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산 구별로 상승률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자료의 출처는 KB 그 부동산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20년 작년에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부산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구역으로 걸려버렸어요.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조정구역으로 걸리고 한참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락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조정구역이 풀리니까 그 못 올랐던 게 한꺼번에 오르더라. 그걸 이미 학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구역으로 걸려도 사람들이 그걸 알고 쉽게 급매로 던지거나 가격을 낮춰서 파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보십시오. 0%. 가장 상승률이 적은 데가 중구입니다. 중구가 조정구역이 아닙니다. 희한하죠. 거의 대부분이 조정구역입니다. 기장하고 중구 빼고는 전부 조정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중구가 상승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입지입니다. 입지. 이런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운대구가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수영구, 기장, 북구가 또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이 자료는 사실 누구나 다 홈페이지에 가서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니까 이 자료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이 자료를 첨부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냥 막연하게 조정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지금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 제 안 말립니다. 안 말리는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라는 거죠. 정말 떨어지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부동산에 안 나가봅니다. 안 나가보고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안 되고 진짜 아직까지 침체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한테 몇 군데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아직 뭐 떨어지는데요, 금매 쌓이는데요, 그런 말만 듣고 그렇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는 KB 여기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앞으로 투자나 공부하시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편을 방송 드렸는데, 제가 이 할타TV는 우리 WD 채널에서 한 일주일에 1회 정도, 매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그렇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 할타가 하는 말이 한두 마디 정도는 맞네, 조금 도움이 될 만하네, 그러면 구독해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한 집, 줍쇼. 한 집. 줍쇼.